어찌 인간이 저럴 수도 있을까 할 만큼 어리석은 행동들이 참 많지요. 반갑습니다. 세트한자 503강입니다. 오늘은 어리석을 옹자와 관련된 6개 한자를 세트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어리석을 옹자입니다. 어리석을 옹자는 어리석다는 의미가 있죠. 이 어리석을 옹자는 받전자와 사로울 사자와 막을 경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받전자는 삶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사로울 사자는 사사롭다는 뜻이 있고 막을 경자는 막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어리석을 옹자는 사사롭게 삶의 터전을 막는 일이 어리석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공동체의 통행을 막는 일이 어리석다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어리석다는 것은 슬기롭지 못하고 둔한 것을 말합니다. 가끔씩 어떤 이유로 통행을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도를 막아서 차량 통제를 막는 사람도 있고 길을 막아서 사람들의 통행을 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취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어리석을 옹자는 사사롭게 삶의 터전을 막는 일이 어리석다고 표현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공동체의 통행을 막는 일이 어리석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중심자인 어리석을 옹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하게 되면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어리석을 옹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일만만자입니다. 일만만자는 숫자 1만을 말하지요. 또 아주 많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일만만자는 풀초변의 어리석을 옹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풀초변은 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을 옹자는 어리석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만만자는 풀은 어리석어서 아주 많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풀이 너무 많이 자라면 동물들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풀의 입장에서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너무 많이 자라서 동물들이 찾아와 그것을 먹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처럼 양 같은 초식동물에게는 풀이 밥이죠. 많은 양의 풀들이 자라는 초는 양들의 식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밥터인 것이죠. 일만만자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만만자는 아주 많다는 의미도 있는데 풀은 어리석어서 아주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풀이 너무 많이 자라게 되면 동물들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리석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가서만금이 있죠. 가서만금은 타양에 살 때 고향의 가족 편지가 더없이 반갑고 소식의 값이 황금 만냥보다 더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또 만세라고 할 때나 만물이라고 할 때도 일만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만날 우자입니다. 만날 우자는 만나다는 뜻이 있죠. 이 만날 우자는 어리석을 옹자와 갈탁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리석을 옹자는 어리석다는 뜻이 있고 갈탁자는 가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만날 우자는 어리석게 가야 만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몇 번이든 기약 없이 가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삼국지에 보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부비와 관우와 장비가 백알량을 스승으로 모시기 위해서 몇 번이고 찾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삼고초려라고 하는 것이죠. 몇 번을 찾아가서라도 그를 우리의 스승으로 삼기 위해서, 합으로 삼기 위해서 정성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대에는 과학이 발전해서 몇 번이고 찾아갈 필요는 없는 것이죠. 미리 연락을 주고 찾아가는 것인데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리석게라도 몇 번이고 찾아가는 것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내 행동이 어리석다고 가지 않는다면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날 우자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어리석게 가야 만난다는 표현으로서 몇 번이고 기약 없이 가야 만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천재이루라는 말이 있죠. 천재이루는 한 번에 한 번 만난다는 뜻으로서 좀처럼 얻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이루는 말입니다. 또 애우한다고 할 때, 보우한다고 할 때도 만날 우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리석을 옹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어리석을 우자는 어리석다는 뜻이 있죠. 이 어리석을 우자는 어리석을 옹자와 마음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리석을 옹자는 어리석다는 뜻이 있고 마음심자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을 우자는 어리석은 마음이 어리석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어리석으면 행동도 어리석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마음이 어리석으면 계획도 어리석고 행동도 어리석게 됩니다. 어리석을 우자는 어리석은 마음이 어리석다는 표현으로서 마음이 어리석으면 행동도 어리석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지우책인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우책인면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도 남을 나무라는 자는 총명하다는 뜻으로서 자신의 허물은 덮어두고 남의 탓만 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또 우둔하다고 할 때, 우매하다고 할 때도 어리석을 자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짝우자입니다. 짝우자는 짝을 말하는 것이죠. 이 짝우자는 사람인변의 어리석은 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인변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리석을 옹자는 어리석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짝우자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만남을 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개 짝을 만나 동행하면서 곧 후회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 없이는 못 살겠다며 서로 사랑한다면서 하늘이 쪼개지더라도 같이 살겠다며 철석같이 약속하던 사람들도 금방새 후회하게 됩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지 않고 원수라고 한다든가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고도 하죠. 결국 그들은 짝이 되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죠. 짜고짜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짜고짜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만남이 짝이라고 표현하면서 대개의 경우 짝을 만나 동행하면서도 곧 후회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백년가후가 있죠. 백년가후는 평생을 같이 지내는 아름다운 배필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배우자라고 할 때나 우발적이라고 할 때도 짜고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리석을 옹자가 사용된 5번째 관련자는 핑계 우자입니다. 핑계 우자는 핑계를 의미하기도 하고 고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핑계 우자는 진면자와 어리석을 옹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진면자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리석을 옹자는 어리석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핑계 우자는 집에서 어리석은 언행이 핑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핑계는 같은 무리 안에서 벌어지는 어리석은 행태를 말하는 것이죠. 핑계라는 것은 다른 일을 내세워 사실을 감춘 변명입니다. 이런 변명을 모르는 사람한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같은 무리 안에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 핑계입니다.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결과가 있으면 핑계는 있게 마련인 것이죠. 핑계 우자는 집에서 어리석은 언행이 핑계라고 표현하면서 핑계는 같은 무리 안에서 벌어지는 어리석은 행태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우화가 있습니다. 우화는 딴 사물에 빗대어서 교훈적이거나 풍자적인 내용을 엮은 이야기입니다. 또 우거라고 할 때나 우소라고 할 때도 핑계 우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거나 우소는 임시 거처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은 어리석을 옹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자를 부정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